예, 장관님, 예. 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4,917명이 배정돼서 결국 한 명도 입국을 못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4,406명이 입국한다고 돼 있는데 입국이 가능합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예? 불확실합니다. 예, 아직은. 불확실하죠.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21년 기준으로 해서 5.7%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업 상태인데 외국인을 데려다가 더군다나 이제 제가 듣기로는 2주간 자가격리 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이제 입국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운영되는데 저희들은 단기 일용직이고 그다음에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비슷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기간 묵게 돼서 숙식 비용을 제하고 나면 임금이 좀 상대적으로 싸고 그리고 우리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중개하는 센터에서 보시면 교통하고 숙식은 제공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도시 근처에 있는 농촌에서만 혜택을 받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걸 정책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 도시형 인력 중개 센터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장기 농촌 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촌에 장기 체류하면서 이제 농장 교육도 받고 근로도 제공하는 건데요. 이게 160명 정도 규모에서 금년에 한 500명 정도로 확대한다는데 이것을 좀 대폭적으로 확대하면 계절 근로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래 당초 계획은 500명 정도인데요. 상황을 봐서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다음에 이제 농림부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6월부터 진행을 할 예정인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6개월 동안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귀촌 균형 준비 기간이 보통 한 2년 정도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거 한 1년 정도로 늘리면 계절 근로자들이 하는 근로 행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면 귀촌 균형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계절 근로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 그러니까 농촌에 살아보기 6개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근로 인력을 제공하는 것하고는 실제로 조금 차이가 아니, 좀 있긴 다른데 합니다. 예. 성격이 좀 다른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가서 직접 그 근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연계를 시킨다면 양쪽 다 프로그램이 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농촌 귀촌 균형 유치 지원 사업, 농촌 살아보기 사업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도시형 인력 중개센터 확대하는 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인데요. 귀촌 균형의 활성화는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지난 9월에 행안부가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3만 명 미만 기초지자체가 18곳이에요. 10년 전에 비해서 6곳이 늘어났는데요. 제가 작년 국감 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정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의료, 보육, 교육, 문화, 교통 5개 분야별로 제시한 개선안을 모두 적용시키는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농림부에서는 농촌 협약 제도라고 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약 체결을 통해서 미약한 부분, 취약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 6월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겠다고 하고 12개 시군을 선정을 했어요. 예. 원주, 영농, 홍성, 순창, 임실, 보성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용을 보면 우선 의성군, 함양군, 남해군처럼 기존의 정주 여건 우수 사례로 뽑힌 지역들은 조금만 더 보완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들이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예, 뭐 여러 개의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거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 기존에서 훨씬 더 성과를 내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을 빼고 이게 선정한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예. 금년에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이거는 틀림없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선정 자, 과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개 대상 지역도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지역별로. 이것을 어떻게 5개 분야를 다 보완을 해서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통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에 와서 살면 보육부터 교육을 책임지고 다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일자리도 마련해주겠다 하는 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에 탄소 중립인데요. 장관님, 농림부에서 2030년까지 160만 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자, 그럼 농법 변경하고 가축사료 변경을 주로 정책 제안으로 하셨는데 농법 변경에 논물 약계되기, 무경운 농법은 0%예요. 그 다음에 축산 부분에서도 양질의 조사 사료는 2030년까지 1%. 그리고 저메탄 사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도 안 돼 있거든요. 무슨 수로 이거를 정책 목표를 달성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논물 약해되기라든지 저메탄 그 사료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은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안 하면 이 탄소 제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절박한 심정으로 앞으로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청장님, 예, 스마트팜 예. 외국 장비하고 국산 장비 몇 프로인지 아세요? 지금 뭐 유론시를 제외하면 한 88%가 국산입니다. 예. 섭도요 따지면요. 예, 그 다음에 스마트팜 교육 관련해서 고령층하고 귀촌균형 청년 희망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데 알고 계세요? 예, 지금 뭐 구분해서 하지 않고 있지만은 교육은 하고 있는데 구분해서 하지 않고 이제 있어서 활성화되려면 고령층하고 귀촌균형 희망 예, 청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보완돼야 되거든요. 예,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맹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관님, 제가 이제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하고 이제 같이 연속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그렇고, 지금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장관님 생각하세요? 예, 동의하시죠? 예. 자, 그러면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주 여건 개선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그 업무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농촌 공간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 공간의 재편이 좀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는 곳과 이 축산을 하는 곳, 태양광 에너지를 하는 곳, 뭐 어떤 다른 산업을 하는 곳 이런 것들이 공간이 좀 재배치가 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올해 시범 사업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농촌 협약 제도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는 이제 12개 예비 시군을 뽑아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존의 우수한 사례를 보여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제가 다 질의 드린 바 있는데 의성이나 함양, 남해 같은 우수한 사례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해주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예, 그건 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성, 함양, 남해, 뭐 진안 이런 곳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지역을 또 조금 레벨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아니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이 뭐예요? 보완할 사항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실태 조사가 과연 농림부 차원에 됐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지역 그 농림부 뭐 장관님은 바쁘시니까 가실 저 현장을 보실 기회가 없겠지만 지역 담당 국장이나 현장에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상황을 보진 않았습니다. 모니터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의성 함양 남해의 문제가 뭔지를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 주면 좀 더 나았고 경쟁력 있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제가 보완점이 뭔지를 여쭤본 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자, 지금 그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보육을 좀 마음 편하게 해줘. 병원을 마음대로 가야 되고 제대로 된 교육받고 교통이 좀 편리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농림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농림부의 역할은 촉진자 내지는 조정자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걸 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뭐를 채우겠는지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자, 12개 저 예비 시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채우실 생각인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아예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시군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보완해 가지고 진행시킨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요. 농림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육이거나 보육 같은 것은 농림부 일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개 예비 시군을 골라서 농촌 협약을 맺는다고 하시는데 협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살기 좋은 농촌,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를 얻으면 되고 보육을 마음 놓고 보육을 해주면 되고 교육을 시켜주면 되는데 아마 획기적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농촌에 가면 보육은 책임져 준다. 영세부터 뭐 무상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할 거거든요. 이걸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되고 농촌 협약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맹성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